나이 들어간다는 건 매일 조금씩 무언가를 놓아가는 일입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젊은 날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지만 어느새 자식이 중심이 되고 주변의 관심은 서서히 멀어지죠. 그렇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나이 들수록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지켜야 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이 들수록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식에게 기대를 줄수록 내 인생은 줄어든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시간도, 돈도, 청춘도. 그래서일까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너무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대입니다. 부모의 기대는 어느 순간부터 무게가 되고 그 무게는 자식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괜히 속상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나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내가 정해준 길을 따라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기준이 그 아이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건 단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랑해주는 것.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기대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내 인생도 다시 보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독립하고 떠나갑니다. 그 이후에도 내 삶은 계속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에게 맡기고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알아주진 못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때로는 가장 외로운 순간에 곁에 있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을 원했는지 잊은 채 살아온 경우가 많죠. 자식이 다 컸을 때 비로소 허전함을 느끼는 것도 그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 주변이 서운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잘 챙기고 있는가? 중년 이후의 삶은 혼자 있는 시간과 나를 돌보는 연습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자식이 중심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주인공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세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도 큰 울림과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자식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없는 진짜 이유. 내가 변한 걸까? 세상이 변한 걸까? 예전엔 전화 한 통이면 만나던 친구들이 요즘엔 안부조차 묻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서로를 멀리하고 어느 순간 우린 혼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관계 유지에 쓰던 에너지조차
아깝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변한 것도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관계에 지친 우리 마음이 스스로 벽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친구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젊을 땐 자연스레 만들어졌지만 중년 이후의 친구는 용기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길 바라기보단 내가 먼저 마음을 내는 용기, 그게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속상할 때 그 마음을 한 번만 더 열어보세요. 나처럼 느끼는 사람이 분명 어딘가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를 다시 사귀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 친구를 새로 사귀는데 필요한 조건은 많지 않습니다. 멋진 외모도 유창한 말솜씨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이 어떤 대학을 갔는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을 찾게 되죠. 그 편안함은 꾸밈 없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진심은 말투에 스며들고 눈빛에 담깁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그런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고민을 함께 나눠보세요. 어색하더라도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공감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서로의 친구가 되어갑니다. 중년의 친구란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한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식이 방황해도 결국 잘 되는 집, 부모의 공통점, 말 대신 믿음을 주는 부모의 힘. 자식이 방황할 때 부모는 가장 불안해집니다. 왜 저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책하고 다그치고 바로잡으려 애쓰죠. 하지만 그런 부모의 태도는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듭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해결사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 이유를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시간. 그것이 자식에게는 커다란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을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죠. 말로 잔소리를 할수록 아이는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믿어주는 부모 앞에서는 아이도 언젠가 마음을 엽니다. 믿는다는 건 단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깊이 알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문제 없는 청춘은 없습니다. 방황도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자식을 변화시키는 건 논리나 조언이 아니라 부모의 묵묵한 믿음입니다. 방황을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시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흔들릴 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진로를 고민하면 초조하죠. 하지만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황은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흔들림입니다. 부모가 이 시기를 문제가 아닌 과정으로 바라볼 때 자식은 편안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망설이지 않게 되죠. 그런 자식은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성공은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혼란을 겪으며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자식의 방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방황은 그 아이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의 시선이 따뜻해질수록 자식도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결국 잘 되는 집이란 아이가 방황할 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집입니다.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비교보다는 믿음을, 질책보다는 이해를 건네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잘 살아갑니다. 존중받는 중년이 되기 위한 3가지 습관.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도 먼저 한 걸음 물러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그 자리에서 되받아치지 않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천천히 풀어내는 방법을 압니다. 그것이 중년의 품위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은 말보다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단호할 수 있고 조용한 말 한마디로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할 말은 한다는 태도의 품격. 존중받는 사람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은 분명하게, 그러나 예의 있게 전달합니다. 그 말에는 감정이 실리기보다 생각과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괜히 관계가 멀어질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건 오히려 자신을 지우는 일입니다. 존중은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을 스스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볍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할 말을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절대 공격적이어선 안 됩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오랫동안 신뢰받고 존중받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기준을 따르는 삶. 중년 이후 우리는 많은 눈치를 봅니다. 자식의 눈치, 사회의 시선, 주변의 평가.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외부 기준보다 내 기준을 따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는 삶.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에도 내 철학이 드러납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유행을 넘어선 고유의 멋이 생깁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만의 기준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에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존중은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할 말을 하며 내 기준을 지키는 삶. 이 3가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은 말없이도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외로운 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삶을 정리해 간다는 거. 나이 들어가며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주말, 함께할 사람이 없는 저녁. 이런 시간들이 쓸쓸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때로 내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땐 무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 사회, 자녀의 학교, 친지들까지.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그 관계들이 서서히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되죠. 그것이 곧 삶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나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을 다하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정리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단단함.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외로움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눈을 깊게 해주기도 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관계에서도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밀어내지 않는 여유가 생깁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변에 맞추기보다 내 삶의 방향을 찾고 있다는 뜻이고, 허울뿐인 관계보다 진짜 나를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는 당신의 얼굴과 말투, 인생의 향기로 남습니다. 오늘 이 외로움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당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